이제 엔지니어링 매니저 혹은 리드 역할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주니어 분들이랑도 되게 많은 업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알잘딱깔센 하는 주니어 분들이 분명 계셨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알잘딱깔센 주니어더라, 이런 얘기도 뭔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은 어떤 역량 혹은 적성을 가지신 분들이 팀원들을 매니징하는 혹은 이제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하는 역할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 중에는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성향이 진짜 기술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리드가 되고자 한다면 좀 더 사람과 대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오히려 거기서 즐거움을 또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기술과는 다르게 불확실성이 엄청 높아요. 개발은 내가 코드만 잘 작성하면 확실하게 움직이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불확실성으로서 오는 리스크, 불안감을 좀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받는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잘 찾아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속도가 좀 빨라야 될 것 같고, 그런 역량이 있다면 리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왠지 느낌상 나는 이제 워라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work is my life가 되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뭔가 적성이 맞지 않을까. 팀원들을 매니징 하는 거에 있어서 통상적인 이제 업무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끔씩 뭔가 또 술자리를 가지면서 속 깊은 얘기도 하고 그분들과도 좀 많이 친해지고 워라벨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역할을 하기 힘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약간은 동의하고요. 근데 워라벨 지키면서 잘하는 분들도 워낙 많아서 그거는 굉장히 사바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안 지키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엔지니어링 매니저 혹은 리드 역할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주니어 분들이랑도 되게 많은 업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알잘딱깔센 하는 주니어 분들이 분명 계셨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알잘딱깔센 주니어더라, 이런 얘기도 뭔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솔직해야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일을 좀 못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다는 게 내가 이 일을 맡았을 때 이거는 내가 하기엔 좀 힘듭니다, 이 포인트 때문에 힘들다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점들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바로바로 이걸 지원해 준다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솔직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엄청 좋죠.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일만 또 줄 수가 없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그분한테 이번에는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솔직하게 못 맡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경우,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하셨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 말 그대로 난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일들은 많이 있었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일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이 일로부터 이 사람이 원하는 커리어에 대한 포인트를 뽑아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게 매니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개발이란 게 작게 보면 다 다르지만 크게 보면 결국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내야죠. 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역량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경험은 지금 너가 안 가져봤고 너가 하고 싶어하는 이 방향에서 필요한 역량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좀 더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찾아내서 동기부여를 잘 해드려야죠. 근데 그러려면 엔지니어링 매니저 혹은 리드의 역할이 이 연결고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깊은 지식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매니저나 리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본인의 계속 지식들을 쌓아간다, 뭐 이런 것도 뭔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엔지니어링 매니저도 관리자라 그래서 정말 관리만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조건은 리스펙을 받아야 돼요. 팀원들로부터. 저 사람이 날 관리해도 난 괜찮아 라는 마음이 생기려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을 벌 수 있는 가장 쉽고 필요한 수단은 제가 개발을 잘해야 돼요. 내가 개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저 사람 책에서 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나에게 얘기하는 거다. 믿음을 줘야 되고, 믿음을 주려면 자기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니어 개발자에서 미들급으로 넘어가는 포인트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시니어 개발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가 좀 있는데, 큰 규모의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퀄리티로 관리받지 않고 끝낼 수 있으면 시니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깨나가면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점점 다가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연차는 쌓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주니어일까? 나는 진짜 미들급인 걸까? 이런 것들을 뭔가 자체 검증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한 가지 포인트는 의사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니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맡았을 때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를 질문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고 내 의견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는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남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까지 세워서 전파하고 공유하고 이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뒤로 가면 갈수록 시니어죠. 의사결정에 대한 파워를 많이 생각하시면 내가 시니어일까 아닐까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현명하신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GD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GD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된 계기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재웅님 같은 경우는 재웅님이 워낙 원래 유명했던 분이었어서 제안을 받으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던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초의 GD는 아니거든요. 제 전에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체로 나가셨어요. 단체로. 뭐 불화가 아니요, 좋은 일로. 네, 왜냐면 안드로이드 GD 코리아인데 다들 싱가포르로 더 좋게 이직을 가시고 한 분은 구글로 이직을 하시고, 그게 되게 동시에 2달 내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 측에서도 어이쿠 안드로이드 GD가 갑자기 3명이었는데 0명이 돼버리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주변에 물색을 했었고, 제가 발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으니까 후임님 이거 자리 비었는데 해보실래요? 라고 이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GD마저도 제한을 받는 그 코틀린의 GD랑 안드로이드의 GDE 이런 GD마다의 또 분야가 살짝씩 다르잖아요. 이런 차이들이 혹시 어떻게 뭔가 구분이 지어지는 걸까요? 일단 그 기준은 구글이 만드는 거고요. 아무래도 구글에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구글이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 카테고리마다 GDE가 다 있는 거고, 그 자격증이 따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안드로이드 GDE 자격증을 딴 건데 코틀린 GDE라는 자격증도 있는 거고. 그러면 GD 자격증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딸 수 있는. 맞습니다. 코틀린 GD도 따실 생각 있으신가요? 못할 것 같아요. 재웅님 존경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GD 분들끼리도 교류를 하신다고 들었었어요. 이런 교류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한국 분들끼리 또 만나고 글로벌 이제 GD끼리도 있는데, 한국 GD들끼리는 생각보다 별거 안 해요. 나와서 이제 술 마시면서 사는 얘기하고 요즘에서 어떻냐? 발표 어디 하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정도? 생각보다 별거 없이 그냥 친목을 다진다. 한국 GD들끼리는 그렇게 놀고요. 글로벌 GD는 좀 더 공식적인 모임에서만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사라졌는데, 원래는 매년 10월에 GD 서밋이라고 전 세계 GD들을 구글 본사에 모아놓고 이제 컨퍼런스하고 파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만나서 이제 놀거나, 온라인으로는 슬랙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가끔 그 온라인으로 컨퍼런스까지는 아니고 기술 세션들 이런 걸 열어요. 거기 참여해서 서로 또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궁금했던 건데, GD가 되고 나서는 뭐 어떤 활동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그런 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 GD가 되고 나서도 활동을 안 해도 이렇게 자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이제 하라고 권장하는 활동들이 분명히 있죠. 기술 공유 활동들을 굉장히 권장을 해요. 기술 공유의 방식은 너무 많죠. 재웅님처럼 오픈소스를 잘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주로 발표를 많이 했죠. 최근엔 유튜브에도 기술 영상들 좀 올리고, 지식 공유가 메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식 공유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 같은 데 올리는 걸로도 뭔가 효과가 있고 그런 걸까요? GD 활동에 매겨지냐 이 말씀이시죠? 네, 매겨져요. GD 사이트가 있어요. GD들만 들어가는 어떤 내부 인트라넷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자기 활동을 올려야 돼요. 종류들이 다 있어요. 퍼블릭 발표, 책을 썼다, 블로그를 썼다, 미디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몇 명이 봤니? 그래서 명수 적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활동을 올려야 되고, 한 6개월 정도 안 올리고 있으면 메일이 와요. 너 왜 안 올리니? 휴면 계정 전환되십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슬슬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메일이 오거든요. 그럼 이거 올려야겠다 해서 또 올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유튜브를 또 하고 계신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마량이시더라고요. 혹시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대중적인 버전과
좀 마이너한 버전이 있어요. 대중적인 버전으로 삼국지 등장인물이에요. 마초의 동생으로서 제갈량의 신임을 받았다.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조사해서 그냥 대충 알아낸 거고, 마이너한 버전은 옛날에 투하트라는 애니메이션 또는 게임이 있었어요. 투하트라는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 이름 중에 하나예요. 왜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그렇게 안 좋아해요. 항공사에서 막 일을 하고 하면 해외로 자주 나가서 일을 하게 된 경우도 업무랑 뭐 엮여서 있나요? 굳이 자연스럽게는 잘 안 생기는 것 같고요.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어요. 비행기 그 스크린을 앱을 개발을 했는데 타봐야 이걸 알지 않겠냐. 아니면 진짜 있는 업무로는 공항 간의 이제 전용선 연결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그럼 인천공항이랑 뉴욕공항 연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 기기 들고 거기 네트워크 장비 설치하러 가야 돼요 하면은 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실까요? 목표가 하나 있는데, 일단 에어프레미아 열심히 다니고 이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게 하나의 큰 목표고, 또 하나는 투트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같이 좀 성장을 시키고 싶다. 에어프레미아 다니면서 그 사이에 유튜브 구독자가 뭐 몇만 명이 혹시 될 수 있다면 되는 시기쯤에는 나의 개인 사업자를 좀 차리고 싶어요. 스튜디오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항공사 직원의 베네핏이 뭐가 있나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 이유는 저희가 자회사인데 아직 법인이 없어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항공사 티켓이 본사분들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80% 할인인가 90%인가? 근데 그게 무제한은 아니고 그럼에도 티켓 개수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 차려지시고 하면 그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겠네요.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겠죠. 사람들 이렇게 막 만나다 보면은 다들 경력이 조금 쌓일수록 백엔드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프론트로 시작하시더라도. 혹시 이런 환경들이 생기는 이유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냥 대놓고 말하면 연봉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백엔드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근데 요즘에 그래도 그 격차를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정말 옛날로 넘어가면 그때는 백엔드가 개발이죠. 프론트엔드는 개발로 치지 않았었죠. 정말 옛날로 가면. 근데 점점 이 복잡도가 프론트로 많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백엔드 서버만 보자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로 우리 그냥 제이슨 서빙하는 사람 아니냐 이제 자주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백엔드만 보면은 진짜 그런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하시잖아요. 더 복잡한 걸 하려고. 그 많은 비즈니스 로직이 이제 프론트로 넘어오는 시대다 보니까 지금은 백엔드로 연봉을 바라보고 넘어가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프론트엔드 쪽으로 내가 깊이 있는 개발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공부나 활동들을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많이 만들어 봐야죠. 이런 UI도 만들고 저런 UI도 만들고, UI뿐만이 아니라 다른 UI끼리 서로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 자체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개발은 없는 것을 새로운 거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만들어진 거에서 요구사항이 바뀌면서 기존 코드를 바꿔나가는 게 진짜 실력인데, 그런 경험도 많이 해봐야죠. 지금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인데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 와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때 정말 다 바꾸는 거는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최대한 안 바꾸면서도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 실력이 많이 늘지 않을까.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 예전에는 풀스택이라고 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이랑 백엔드 개발 이 두 개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풀스택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요새 풀스택 개발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다른 분이 질문 올리셨는데 거기 답변에 요새는 풀스택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인프라 그 데브옵스까지 다 하는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아 그럼 전 풀스택은 아니네요 하고 9년차 분들이 막 올리시는데, 풀스택이라고 하는 단어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뭔가 경험하시거나 체험하신 게 있을까요? 이런 변화를? 직접 체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풀스택을 해야지라고 의식을 가지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풀스택 단어가 주는 범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뭐냐? 그게 나 혼자야? 그럼 다 해야 되잖아요. 프론트도 해야 될 거고 백엔드도 해야 될 거고 서빙해야 되니까 인프라도 해야 될 텐데, 그냥 이 제품에 필요한 걸 다 했는데 이게 풀스택이야? 그럼 저는 풀스택인 거고, 풀스택이 아니야? 그럼 아닌 거겠죠.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서 제가 프론트엔드 쪽으로 뭔가 화면 만들어내고 유저에게 직접적으로 화면 보여주기로 너무 좋아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하고 싶은데 저는 웹부터 공부할까요? 안드로이드부터 할까요? iOS부터 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공부를 막 시작하는 분이라면은 웹을 하는 게 가장 쉽긴 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정답은 하고 싶은 거 해라. 셋 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퍼블리싱을 하면서 생각한 거는 웹은 생각보다 진짜 대응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안드로이드가 디바이스가 아무리 차이가 나도 그렇게 차이 나진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또 가이드가 그래도 구체적인 편인 것 같아서 안드로이드가 좀 더 쉬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말씀하신 것 중에 가이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매우 동의하는데요. 옛날 안드로이드는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평정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접근 장벽이 옛날보다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로 시작하는 것도 듣고 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굉장히 지금 긴데 에너지가 하나도 안 빠지고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질문을 진짜 무한으로 계속 뽑아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혹시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으로만 뵀던 제리님을 직접 오랫동안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실물이 더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후배님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학교를 좀 늦게 졸업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리멤버를 다닌 이후에 졸업을 하면서 30살에 이제 학교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 후배님들 많이 만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형처럼 되려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지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해라. 제가 항상 성공하기 위해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하다 보니 성공이 있었거든요. 성공했다고 하기 너무 자만해서 성공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적으로 잘 올라왔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앞에 있는 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또 다음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서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뒤에 커리어가 그냥 쌓여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면 전 재밌거든요. 살아보시면 어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고 더 빠져서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좋은 커리어 쌓여 있고 좋은 개발자가 돼서 회사에서 활약하시고 계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리가 만나러 갑니다에 이승민님 유튜브 채널 마량님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게 됐는데요. 고정 댓글로도 마량님 채널의 링크를 이제 올리게 될 텐데요. 지금 또 에어프레미아에서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채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뭔가 댓글로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채용 말고도 승민님한테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답변을 남겨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리가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댓구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